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근처의 고속도로. 어머 어떡해. 일가족이 탑승한 차라는데 아기도 있어. 다 죽은 거 아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일가족이 탑승한 차량 한 대가 처참하게 구겨진 상태로 구조대에 의해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몰려든 사람들이 피해를 본 일가족에 대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사고를 당한 일가족 중 젊은 여성은 20년 후 시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던 미국 여성 에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의 악몽 같았던 지난날들과 기적 같은 저의 한국인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저의 치부 같은 이야기들을 공개하는 것에 조금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극히 일부의 사람에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결심한 것이죠. 저는 미국에서 차량 생산직에 근무하며 만난 한국인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모두 그런가요? 생각만으로도 미소 짓게 만드는 그 남자는 평소에는 참으로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그다지 남자답지 못했던 그이었지만 그 심성이나 강단은 아주 터프했죠. 또 저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었고요.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결국 깊은 사이로 발전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속도 위반을 해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우리 딸 에이미를 낳았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까지 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까지 생겼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나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은 그런 저를 질투했던 것일까요? 그날 이후 저의 행복은 티끌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남편과 제가 결혼한 지 3주년. 그러니까 에이미가 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우리는 결혼 이후에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일만 주구장창하다가 처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죠. 저는 많이 들떠 있었고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기도 했고 이번에는 남편과 저 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도 함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때는 몰랐죠.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닥칠 줄 말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저희의 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던 차량 때문에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저 혼자만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차량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까지는 기억이 났지만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죽었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정도의 큰 사고였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저는 눈을 뜨고 의식을 차렸을 때 제가 있는 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죽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어린 제 딸도 저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망연자실했죠. 남편의 사망 소식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딸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렸기에 딸도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이었죠. 병원 관계자에게 들은 바로는 죽은 저의 남편 덕분에 저와 딸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 차량에 충격이 가해질 때 순간적으로 핸들을 조종하여 최대한 운전석 쪽으로 충격이 가해지게끔 했다는 것이었죠. 원래는 사람이 위험한 순간이 오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핸들을 돌리곤 한다는데 우리 남편은 끔찍이도 가족을 사랑했나 보다라며 안타까운 말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저는 지금의 상황의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다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라곤 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이제는 과거보다 2배로 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병상에 누운 상태로는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것보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부터 걱정을 해야 하는 상태였죠. 만약 저의 이 하찮은 몸뚱아리마저 쓸모없게 되어버린다면 정말이지 한낱 희망도 사라져버릴 것이기에 수도 없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이 몸뚱아리는 굴려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저도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천만다행으로 딸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고비는 넘겼고 회복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엄마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딸의 이마 쪽에 이번 사고 때문에 긴 흉터가 생겨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은 것에 위안하며 앞으로 제 딸을 위해 뭐든지 하리라는 다짐을 했죠. 그것이 하늘에 있는 저의 남편도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몸 상태는 이제 퇴원을 해도 되는 정도로 회복했습니다만 어린 딸은 아직도 병원에 입원하여 관찰 치료를 이어나가야 했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어마무시한 미국의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인지라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딸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맡기고 일을 하기 시작했죠. 만약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생길 것을 예상이라도 했다면 저는 퇴원을 조금 더 미뤘을 것입니다. 퇴원 후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을 보기 위해 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평소처럼 제 딸이 있어야 할 곳에 전혀 다른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이곳에서 일하던 동양인 직원의 실수로 다른 아이와 바뀌었다는 것.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아무리 제 딸이 아직 어리기로써니 다른 신생아와 헷갈려서 바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는 당장에라도 다 엎어버릴 기세로 병원 측에 따지고 항의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진상 취급하며 쫓아내려고만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제 아이를 담당한 간호사라도 데려오라고 했더니 그것마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불러 일일이 사건을 따져나가다 보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근무를 하던 해당 간호사는 오늘부터 무단결근을 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이러한 일이 저에게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한때 병원 내에서 불법적인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퍼뜩 그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제 딸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데려갔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여인 일로 인하여 아직 슬픔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인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에 의식까지 아득해졌죠. 사라진 딸아이를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아보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CCTV까지 확인해보고 추적해보았지만 이렇다 할 정황이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딸을 찾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몸도 성하지 않을 딸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의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딸을 찾지 못한 채로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한국의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두 번째 어머니, 바로 죽은 남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어머니라고 여길 정도로 가깝고 친밀한 사이였지만 남편을 사고로 여의고 딸까지 잃어버린 이후로는 우리 사이도 급격하게 벌어졌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제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겠지만 그와 같은 허망한 상황에 대한 원망의 대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기꺼이 그 대상이 되어 주었으며 언제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머님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20년 만인가. 어머님의 목소리는 많이 갈라져 있었고 기운이 없어 보였죠.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세월은 너무나도 긴 인고의 세월이었죠. 결국 저는 어머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비행기를 예약하여 한국을 방문했죠. 한국. 제가 정말로 사랑하던 나라 한국에 발을 딛는 것은 너무나 오랜만이었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다른 나라로 불시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발전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그러한 심정은 이내 처절한 그리움과 슬픔으로 점철되고 말았습니다. 공항에 저를 마중 나온 것으로 보이는 늑띠 늙은 여성을 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처절한 슬픔만이 저를 감쌌죠. 제 앞에는 휠체어에 오른 채로 굵은 선글라스를 쓴 낯이 익으면서도 이질적인 묘한 느낌을 주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웬 젊은 동양인 여성의 손에 이끌린 채로 말이죠. 아니, 동양인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계통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주 예쁘게 생긴 여성이었죠. 그리고 저는 한참 동안 어머님을 끌어안으며 오열했고 어머님은 그런 저의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그토록 건강하시던 어머님은 어느덧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고 눈은 또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되었는지 시력을 거의 잃어 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저에게 큰 죄책감과 슬픔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그보다 더욱 크게 저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해야 했을 때, 그때는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혼절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어머님께서 하신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에 저는 한참이나 정신이 몽롱해졌죠. 에바 말이, 이제는 이 늙은 시어미 말고 자네 딸과도 인사를 좀 나누게. 이제야 너를 찾아온 것이, 그것이 내 한이야.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그랬다면 나도 자네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딸이라니. 혹시 어머님께서 노망이라도 나신 걸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간혹 저런 식으로 생뚱맞은 소리를 하시곤 하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의 그러한 말에 젊은 여성에게 시선이 꽂힌 저는 그제야 지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인인지 서양인인지 분간이 힘든 아리따운 저 여성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님의 휠체어를 잡은 손을 부르르 떨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눈망울은 금방이라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것처럼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그 순간 제 심장은 무언가 모를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기묘한 통증.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반쯤 가려져 있던 그녀의 이마가 옆으로 지나가는 행인이 일으키는 바람에 살짝 스치며 걷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오열하고 말았죠.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던 그녀의 이마 한켠에는 긴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참이나 공항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심지어 저의 이러한 곡소리에 공항의 직원분들까지 저에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냐고 했을 정도였죠. 그간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정말이지 하늘이 도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 사고로 딸과 함께 병원 생활을 하던 당시 사라져버린 딸은 미국에 있는 어느 한국인 부부에게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안 되어 그들이 모두 사망하게 되면서 부득 제 딸은 혼자서 그 험난한 세월을 견뎌야만 했죠.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던 한국에 대한 호기심에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러다가 요양보호사 일을 잠시 하게 되었는데 이때 어머님을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요양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력을 잃고 쇠약해진 상태였고 워낙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딸을 알아보기도 힘들었을 텐데 끈끈하게 이어진 가족의 끈이 우리를 이어준 모양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어머님께서 딸과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 심상치 않은 딸의 사연도 알게 되었고 나이와 행적 등을 이리저리 파악하다가 직감적으로 혹시나 자신의 손녀가 아닐까 생각했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지금의 기적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마치 자신의 책임을 다한 듯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서 살던 그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저의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어머님은 지금쯤 저희 남편과 제외하여 그동안 풀지 못한 한을 풀고 계실까요? 저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려고 딸을 다시 찾아준 것은 아닐까 하고요. 박성철, 내 남편. 오랜만에 불러보네. 여보 고마워. 지금부터라도 우리 딸 제대로 보살펴서 행복하게 살게 할게. 언젠가 우리 그곳에서 보더라도 웃으면서 만나자.